UAE의 F-35 도입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중국 통신망 문제, 기술 이전 거부, 이스라엘 우위 유지까지 겹치며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UAE의 미래 전력은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사막의 공군기지엔 50도 열기 속에 노후 전투기들이 경고음을 울리며 줄줄이 멈춰섰고, 파일럿들은 이대로는 국가를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서 하루하루 위험한 비행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방공 공백이라는 단어가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끝에서 UAE 지휘부가 다시 믿기 시작한 나라 대한민국. 지금 중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2025년 6월 22일,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지나가는 그 해협이 막힌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UAE 국방부 긴급 회의실에 소환됐죠. 회의실 공기는 냉방 때문에 차가웠지만 장관들의 얼굴에는 땀이 흘렀습니다. 국방장관이 제 앞에 서류를 던지며 물었습니다. 크로웰, 우리 전투기로 24시간 공중 방어가 가능합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미 답이었죠. 저는 알렉산더 크로웰입니다. 영국 런던 출신이고 중동에서 17년째 살고 있습니다. 나토 공중지휘부에서 F-16 라팔, 타이푼의 실전 데이터를 분석했고, 영국 국방부에서는 생존율과 정비 시간을 중심으로 기체 성능을 평가했죠. 쉽게 말하면 저는 20년 동안 중동의 하늘에서 어떤 전투기가 살아남고 어떤 전투기가 추락하는지 숫자로 봐 온 사람입니다. 국기보다 로그를 믿습니다. 그래서 UAE 정부가 저를 불렀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 그 결정을 제가 내려야 했습니다.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UAE는 끝입니다. 폭이 고작 33km인 그 해협을 이란이 순항, 미사일과 드론으로 막으면 국제 유가는 배럴당 $120까지 치솟을 겁니다. UAE 입장에서는 생존의 문제였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하늘을 지킬 전투기가 부족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전투기는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사막의 열기 때문이었죠. 2025년 5월 23일, 아부다비 일부 지역 기온이 섭씨 50.4도를 기록했습니다. 5월 기준 최고치였죠. 저는 그날 경납고에서 그 광경을 직접 봤습니다. 미국산 F-16이 활주로에서 멈춰 섰습니다. 엔진 과열이었죠.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파일럿은 조종석에서 내리자마자 헬멧을 집어던졌습니다. 프랑스제 라팔은 센서 오류로 경납고를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영국 타이푼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지난 3개월간 아부다비 상공을 날아오른 전투기 47대의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중 19대가 정비 불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40%가 넘는 수치죠. 이건 제가 20년 경력에서 본 최악의 여름이었습니다. 사막의 열기는 엔진을 녹이고 모래는 센서를 죽입니다. 서방의 전투기들이 중동의 여름 앞에서 하나씩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새로운 선택지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UAE는 2020년부터 미국 F-35 스텔스 전투기 50대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230억 규모였죠. 그런데 2024년 9월 미국이 판매를 공식 취소했습니다. UAE와 중국의 관계, 그리고 미국의 까다로운 보안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라팔 가격을 올렸고 영국은 타이푼 판매에 정치적 조건을 달았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중동을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중동은 더 이상 미국이라는 하나의 출처에 의존할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회의실에서 장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크로웰,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저는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현재 보유한 전투기로는 여름철 장기 작전이 불가능합니다. F-35는 미국이 팔지 않습니다. 장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20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방의 이름들은 화려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지독히 느렸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하늘은 지금 당장 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참모가 회의실로 들어와 장관에게 문서를 건넸습니다. 장관이 그 문서를 읽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크로웰, 혹시 이걸 아십니까? 그가 문서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표지에는 낯선 네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KF-21 보람의 한국 전투기라고요? 저는 그 순간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자동차와 휴대폰은 잘 만들지 몰라도 전투기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장관은 진지했습니다. 2023년부터 우리가 관심을 보였던 기종입니다. 사막 테스트 데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사막 테스트?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막에서 검증했다는 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날 밤 저는 그 낯선 이름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KF-21. 도대체 왜 한국이 이 명단에 있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KF-21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죠. 한국 전투기. 솔직히 말하면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분명 훌륭한 제조 강국이지만 전투기는 자동차나 휴대폰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요. 수십 년의 축적된 기술과 실전 경험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UAE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크로웰, 오늘 오후 2시에 경납고로 오십시오. 직접 보셔야 합니다.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담당자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KF-21이 어제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아부다비 외곽의 비밀 경납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UAE 공군 경비가 삼엄하게 서 있었고 안내판에는 아랍어와 영어 그리고 한글이 함께 적혀 있었죠. 한국 기술팀이 이미 도착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보안 절차를 거쳐 경납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경납고 중앙에 회색빛 전투기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KF-21이었습니다. 첫인상은 예상 밖이었죠. 깔끔했습니다. 패널 정합도가 유럽 전투기 수준이었고 흡입구 처리도 정교했습니다. 초기에 만든 기체치고는 너무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한국 기술자 몇 명이 기체 주변에서 점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군대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외과의사 같은 정밀함이 느껴졌죠. 장비 배치도 깔끔했고 매뉴얼도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기체에 다가갔습니다. 랜딩 기어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정비 편의성을 고려한 설계였습니다. 유럽식보다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인상적입니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UAE 공군 기술 장교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단단해 보입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엔진 시동 테스트를 할 겁니다. 지켜보시죠. 오후 3시 기온은 섭씨 4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경납고 밖 활주로는 아지랑이로 흔들렸죠. 모래폭풍 예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결함이 터질 날이다. 고온과 모래, 이 두 가지는 전투기의 가장 큰 적이니까요. 한국 테스트 파일럿이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침착했습니다. 긴장한 기색이 전혀 없었죠. 저는 그 침착함이 이상했습니다. 보통 새 기체의 첫 테스트에서는 파일럿도 긴장하거든요. 그런데 그는 마치 이미 수백 번 탄 기체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 침착함은 경험에서 나오지 않는다. 기체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다. 엔진 시동이 걸렸습니다. 소음이 예상보다 조용했습니다. F-16이나 라팔보다 훨씬 정숙했죠. 흡입구가 모래 입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모래 입자 차단 장치의 반응이 빨랐고 엔진 안정성도 유지됐습니다. 42도의 열기 속에서도 엔진은 흔들림 없이 작동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문장을 적었습니다. 40도 이상 고온 환경에서 엔진 반응 안정적. 유럽제 쌍발기와 유사한 패턴. 이건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한국 전투기가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UAE 엔지니어들이 제 옆에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안정성은 처음 봅니다.
모래 입자 처리가 저렇게 빠를 수가 있습니까? 라팔도 이 온도에서는 진동이 있었는데 저는 그들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이들은 거짓말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수십 년간 서방 전투기를 다뤄온 베테랑 엔지니어들이죠. 그들이 놀란다는 건 이 기체가 뭔가 다르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초독이 치고 너무 단단합니다. 그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막을 고려해서 설계했습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저는 경납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죠. 저는 그날 본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패널 정합도, 엔진 안정성, 모래 차단 시스템, 정비 효율성. 모든 게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한국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제가 놓친 결함이 있는 건 아닐까? 저는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너무 완벽한 숫자는 오히려 의심스럽거든요. 하지만 UAE 엔지니어들의 표정은 진짜였습니다. 그들은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이 시장의 룰을 바꾸러 왔나?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써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적었습니다. KF-21 초기 평가 예상 외 안정성 확인. 추가 검증 필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썼지만 사실은 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서방 전투기만 봐왔던 제 편견이 사막의 열기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KF-21은 어둠 속에서도 조용히 경납고에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는 자존심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정치가 나를 흔들어도 이 기체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메시지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경납고로 호출됐습니다. 오늘 비행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UAE 공군 작전관의 목소리는 긴장돼 있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기상 조건은 어떻습니까?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최악입니다. 일기예보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예상 기온 섭씨 45도. 모래 입자 농도 경계 단계. 이 조건에서 F-16은 이륙 시도 자체가 스트레스 수치를 폭증시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결함이 터질 차례다. 오전 9시 30분 활주로 온도는 이미 43도를 넘어섰습니다. 공기가 일렁였습니다. 아지랑이가 활주로 끝까지 뻗어 있었죠. 한국 테스트 파일럿이 기체 앞에 섰습니다. 장비 점검 과정이 정밀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지만 빠뜨리지도 않았죠. 저는 그의 태도를 지켜봤습니다. 파일럿의 태도에서 기체의 성격이 보인다. 그는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느껴졌죠. 마치 이미 수백 번 이 조건에서 날아본 것처럼 말입니다. 10시 정각 KF-21이 활주로로 나왔습니다. 엔진 소리가 경납고 전체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떨림은 없었습니다. 안정적이었죠. 관제탑에서 최종 확인이 떨어졌습니다. 이륙 허가. 바람 동남동 12노트. 기온 45도. 모래 농도 경계.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45도의 지옥에서 전투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제 곧 보게 될 테니까요. 타이머를 켰습니다. 첫 8초가 모든 걸 말해줄 겁니다. KF-21이 움직였습니다. 가속이 시작됐죠. 모래를 박차고 속도가 붙었습니다. 3초, 4초, 5초. 엔진 반응 곡선이 제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유럽제 쌍발기와 거의 동일한 패턴이었습니다. 6초, 7초. 기수가 들렸습니다. 8초. 이륙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펜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5도 기온에서 이 정도 반응을 보인 전투기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건. 옆에 있던 UAE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뭡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 그래프가 방금 부서졌으니까요. KF-21은 고도를 높였습니다. 1000m, 2000m, 3000m. 상승 속도가 빨랐습니다. 사막의 열기 속에서도 추력 손실이 거의 없었죠.
관제탑에서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회피 기동 시험 시작. 기체가 급선회했습니다. 왼쪽으로 90도, 다시 오른쪽으로 180도. 회전각이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선회율도 뛰어났죠. 저는 망원경으로 기체를 추적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막의 열기류 속에서도 자세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능이 아니다. 설계 철학이 다르다. 기동 시험이 끝나고 KF-21은 착륙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접근 속도가 정확했습니다. 착륙 각도도 완벽했죠.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시계를 멈췄습니다. 총 비행 시간 23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충분히 봤습니다. 이 기체가 어떤 수준인지 말입니다. 기체가 경납고로 돌아왔습니다. 엔진이 꺼졌습니다. 파일럿이 조종석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UAE 기술 장교가 달려갔습니다. 어땠습니까? 파일럿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예상 범위였습니다. 예상 범위? 45도에서 완벽한 이륙과 기동을 예상 범위라고? 저는 그 순간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막 테스트를 했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UAE 엔지니어들이 기체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엔진을 점검했습니다. 센서를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온도 수치 정상입니다. 모래 차단 시스템 완벽합니다. 보고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그날 오후 보고서에 처음으로 긍정적인 문장을 썼습니다. KF-21은 중동 사막 환경에서 예상을 초과하는 성능을 보임. 고온 안정성 우수. 추가 심화 테스트 권장. 추가 심화 테스트라고 썼지만 사실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기체는 진짜입니다. 한국은 장난치러 온 게 아닙니다. 이들은 중동 시장을 정복하러 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하늘은 여전히 붉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 KF-21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 시장의 룰을 바꾸러 왔다. 그날 밤 저는 제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20년 동안 정리한 전투기 데이터였습니다. F-16 라팔, 타이푼, 수호이. 서방과 러시아의 이름들이 가득했죠. 그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새로운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KF-21 보람의 마이너스 대한민국 그리고 그 옆에 별표를 3개 그렸습니다. 제 경력에서 별표 3개를 준 건 단 4기종뿐이었습니다. 이제 5번째가 추가됐습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말입니다. 제 보고서가 UAE 국방부에 올라간 다음 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프랑스 다소 그룹 중동 대표였죠. 크로웰, 커피 한잔 하시죠. 저는 거절했습니다. 바쁩니다. 그가 웃었어요. 당신이 한국 전투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조금 성급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전화를 끊었죠. 하지만 그날 오후 더 큰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UAE 고위 관료 3명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크로웰, 우리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한국 전투기는 검증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는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45도에서 완벽한 이륙, 모래폭풍 속 안정 비행. 이게 검증이 아니면 뭡니까? 한 관료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말입니다. 프랑스 라팔은 이미 전 세계에서 실전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침묵했죠.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실전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너무 앞서간 건가? 한국을 과대평가한 건 아닐까? 사흘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죠. 인도네시아가 움직였습니다. UAE 국방장관 앞으로 공식 서한을 보냈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KF-21 기술 지분의 일부는 인도네시아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단독 수출은 계약 위반입니다.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죠. 한 장관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공동개발 파트너도 반대하는 전투기를 우리가 사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자료를 확인했어요. 인도네시아는 원래 1조 6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6천억 원만 내겠다고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개발비를 제대로 내지도 않으면서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정치는 논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UAE 내부에서 반발이 커졌어요. 한국은 내부 파트너조차 제대로 관리 못하고 있다. 프랑스 로비스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저는 압박을 느꼈습니다. 제 평가가 UAE를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닐까? 한국 전투기를 밀어준 게 실수였을까? 그날 밤 저는 다시 데이터를 들여다봤습니다. 이륙 반응 시간, 엔진 온도 기록, 센서 안정성. 모든 숫자가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했습니다. 제 경험상 초도 비행에서 이렇게 완벽한 수치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죠. 혹시 한국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차를 몰고 경납고로 갔죠. 경비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출입증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경납고는 어두웠어요. 하지만 비상등 불빛 아래 KF-21은 조용히 서 있었죠. 저는 천천히 기체에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날개를 만졌어요. 차갑지만 단단했습니다. 패널의 이음새를 살펴봤죠.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랜딩 기어를 확인했어요. 정밀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정치는 거짓말을 하지만 기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프랑스는 압박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방해했죠. UAE 내부에서는 반발이 일었어요. 하지만 이 기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45도의 열기 속에서 완벽하게 이륙했고 모래폭풍 속에서 안정적으로 날았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정치가 나를 흔들어도 이 기체는 진실을 숨기지 않는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죠. 제 보고서를 바꾸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압박이 와도 회유가 와도 저는 데이터만을 따르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UAE 국방장관을 찾아갔습니다. 장관님, 추가 테스트를 요청합니다. 장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미 충분히 테스트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닙니다. 더 극한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기체 그 자체를 보고 싶어요. 장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크로웰,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약 실패하면 당신도 한국도 끝입니다. 저는 알고 있었죠. 이번 테스트가 모든 걸 결정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일주일 후 새로운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조건을 더 까다롭게 잡았죠. 선의 시험 중 모래 입자 농도가 갑자기 위험 단계로 치솟았어요. 대부분의 전투기는 이 상황에서 엔진 보호를 위해 즉시 시험을 중단합니다. 하지만 KF-21 엔진은 달랐죠. 안정적으로 추력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이건 설계 단계에서 사막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데, 옆에 있던 UAE 기술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유럽 기종은 이 농도에서 버티지 못합니다. 시험이 끝나고 기체가 경납고로 돌아왔습니다. 엔진 주변에 모래가 잔뜩 쌓여 있었죠. 유럽 기종이라면 최소 25분은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시계를 켰습니다. 한국 정비진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한 명은 엔진 흡입구를, 한 명은 센서를, 한 명은 냉각 시스템을 점검했어요. 동작이 빨랐지만 정확했습니다. 마치 외과 수술처럼 정밀했죠. 3분이 지났습니다. 4분, 5분. 점검 완료. 한국 기술자가 손을 들었어요. 5분 30초.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습니까? 한국 기술자가 매뉴얼을 보여줬습니다. 정비 효율성을 고려해서 설계했습니다. 모든 부품 접근이 최적화돼 있죠. 저는 그 매뉴얼을 넘겨봤어요. 체계적이었습니다.
각 부품마다 접근 시간이 계산돼 있었죠. 심지어 모래 제거 순서까지 최적화돼 있었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작은 기적 1번 -5분 30초 정비. UAE 엔지니어들이 감탄했죠. 프랑스는 이 상황에서 30분도 모자랐는데 영국 타이푼은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이들은 거짓말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수십 년간 서방 전투기를 다뤄온 베테랑들이죠. 그날 오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UAE 현역 파일럿들이 경납고로 몰려왔어요. 소문을 들었던 거죠. 이 기체 우리도 볼 수 있습니까? 한 대위가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직접 보여드리죠. 그들은 조종석을 열었습니다. 계기판 배치, 무장 시스템, 통신 장비, 핵심 시스템까지 투명하게 공개했죠. 저는 놀랐어요. 프랑스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핵심 기술은 항상 블랙박스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UAE 파일럿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 정도 개방성은 처음입니다. 한 소령이 말했어요. 라팔 교육받을 때는 프랑스 기술자가 옆에 붙어서 감시했는데 또 다른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죠. 타이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핵심 부분은 절대 안 보여줬어요. 한국 기술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체를 운용하실 겁니다. 당연히 알아야죠.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깨달았어요. 이건 기술 이전을 넘어 신뢰 이전이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작은 기적 2번 마이너스 신뢰의 공유. 다음 날 고온 환경 무장 점검이 실시됐습니다. 기온 섭씨 46도였죠. 유럽 무기 시스템은 이 온도에서 센서 오류가 잦아요. 저는 과거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라팔은 이 온도에서 센서 오작동률이 40%였죠. 타이푼은 35%였어요. 테스트 시작합니다. 한국 무장 담당자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사일 장착 시스템 점검, 폭탄 투하 메커니즘 확인, 센서 연동 테스트. 모두 정상이었죠. 오류가 하나도 없었어요. UAE 무장 담당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이 온도에서 오류 제로라고?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46도에서 무장 시스템 오류율 0%. 저는 노트에 적었죠. 작은 기적 3번 마이너스 고온 무장 안정성. 옆에 있던 UAE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만든 겁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의도였죠. 한국은 우연히 잘 만든 게 아니었어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설계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제목을 바꿨어요. KF-21 심화평가 중동 환경 완전 최적화 확인 본문에 이렇게 썼죠. 5분 30초 정비 시간, 핵심 기술 완전 공개, 46도에서 무장 오류율 제로.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은 중동 시장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가지고 왔다. 설계 철학이 다르다.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죠. 사막의 하늘은 여전히 붉었어요. 작은 기적들이 쌓이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철학이죠. 한국은 철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 보고서가 국제방산 업계에 알려지자 거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가 먼저 나섰죠.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UAE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KF-21은 아직 실전 검증이 부족합니다. 성급한 결정은 위험하죠. 영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제 전 직장 동료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알렉산더, 자네 경력에 흠집 생기는 거 아닌가? 저는 전화를 끊었죠. 거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더 확신을 줬어요. 이틀 후 인도네시아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나왔죠. UAE 국방장관에게 공식 항의를 보냈어요. KF-21 수출은 우리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단독 판단은 계약 위반입니다. 회의실이 또 흔들렸죠.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이 달랐습니다. 냉정하게 대응했어요.
한국 국방부 대표가 문서를 제출했죠. 인도네시아는 개발비를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기술 소유권은 100% 한국에 있습니다. 명확했어요. 법적 근거도 탄탄했죠. UAE 국방장관이 인도네시아 대표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방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세계의 시선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한국 전투기가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압박이 계속됐죠. UAE 국방부가 결정을 내렸어요. 최종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사막 고온 한계치에서 말이죠. 기상청에 문의했습니다. 답변이 왔어요. 3일 후 기온 48도 예상. 활주로 온도는 60도에 육박할 겁니다. 60도. 이건 실제 작전에서도 출격 불가로 분류되는 온도죠. 저는 한국 팀에게 물었어요. 이 조건에서 가능합니까? 한국 파일럿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3일 후 그날이 왔습니다. 정오, 기온은 48도에 도달했죠. 활주로는 아지랑이를 넘어 증기처럼 흔들렸어요. 저는 온도계를 확인했습니다. 활주로 표면 온도 58도. 엔진에게는 형벌 같은 숫자였죠. UAE 기술진들이 불안해했어요. 정말 이 온도에서 이륙합니까? 한국 파일럿이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침착했죠. 이륙이 시작됐어요. 엔진이 울렸습니다. 순조로웠죠. 고도가 올라갔어요. 1000m, 2000m.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도 2500m에서 갑자기 모래폭풍이 불어왔습니다. 예보에 없던 돌풍이었죠. 관제탑에서 비명이 터졌어요. 외부 센서 교란 감지. 모니터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죠. 기체가 흔들렸어요.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테스트 중지. 즉시 귀환. 관제탑 지휘관이 소리쳤죠. 60초가 지났습니다. 기체는 여전히 흔들렸어요. 하지만 자세를 잃지는 않았죠. 90초. 센서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체가 안정을 되찾았어요. 저는 그 순간 등에 땀이 흘렀죠. 착륙이 시작됐습니다. 완벽했어요.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죠. 무사했습니다. 한국 파일럿이 조종석에서 내렸어요. UAE 기술 장교가 달려갔습니다. 괜찮습니까? 센서 교란이 있었는데. 파일럿이 조용히 대답했죠. 문제 없습니다. 예상 범위였습니다. 예상 범위? 48도 모래폭풍, 센서 교란. 이 모든 걸 예상 범위라고? 저는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해왔어요. 이들은 사막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저는 그날 보고서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KF-21은 사막 한계치에서도 생존을 입증했다. 중동 환경에 최적화된 유일한 차세대 전투기다. 유일한. 저는 그 단어를 처음 사용했죠.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은 답했습니다. 사막에서 숫자로 침착함으로 말이죠. 그로부터 이틀 후 세계가 아부다비로 몰려왔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각국 대표단이 모두 모였죠. 소문이 퍼진 겁니다. 한국 전투기가 사막에서 기적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날 역사의 순간이 올 거라고 직감했어요. UAE 국방부가 공개 테스트를 발표했습니다. 각국 전투기를 동일 조건에서 비교한다. 프랑스 라팔, 영국 타이푼, 그리고 한국 KF-21. 세 기체가 같은 조건에서 비행하는 거죠. 승부가 날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기온은 이미 44도를 넘어섰어요. 모래폭풍 경보가 울렸죠. 첫 주자는 프랑스 라팔이었습니다. 이륙이 시작됐어요. 순조로웠습니다. 고도가 올라갔죠. 하지만 15분 후 라팔에서 신호가 왔어요. 엔진 진동 수치 초과. 테스트 중지 요청. 관제탑이 허가했습니다. 라팔이 긴급 착륙했죠. 프랑스 대표단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라팔, 고온 환경 한계 노출. 오후 1시 영국 타이푼 차례였습니다. 기온은 47도까지 올라갔죠. 타이푼이 이륙했어요. 하지만 10분도 안 돼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센서 오류 발생. 귀환합니다. 타이푼도 실패했어요. 영국 대표가 고개를 숙였죠. 회의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방 전투기들이 무너지고 있다. 저는 그 순간 시장 질서가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가 벌떡 일어났죠. 잠깐. KF-21 테스트는 무효입니다. 우리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한국 대표단이 일어났습니다. 차분했죠. 한 장의 문서를 꺼냈어요. 인도네시아는 개발 분담금 미납으로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이건 국제계약서입니다. 문서를 펼쳤죠. UAE 국방장관이 그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대표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 계약은 한국과 체결합니다. 더 이상 방해하지 마십시오. 인도네시아 대표가 주저앉았습니다. 게임 오버였죠. 오후 3시 드디어 KF-21 차례였습니다. 기온 47도, 모래폭풍 강도 적색. 최악의 조건이었죠. 전 세계 대표단이 숨을 죽였어요. 한국 파일럿이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이륙이 시작됐죠. 모래를 박차고 기체가 치고 올라갔어요. 고속 상승, 3단 회피 기동. 완벽했습니다. 모래폭풍 내부에서도 궤도가 흔들리지 않았죠. 심지어 급강하 후 고속 재상승까지 성공했어요. 저는 망원경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저건. 옆에 있던 미국 대표가 중얼거렸죠. 대체 뭡니까? 25분 후 KF-21이 착륙했습니다. 완벽했어요. 회의장이 폭발했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UAE 장교들이 환호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서방 대표단은 침묵했죠. 프랑스 대표는 고개를 숙였고 영국 대표는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UAE, 사우디, 이집트 대표단은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게임이 바뀌는 순간이었죠. UAE 국방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크로웰, 평가를 발표하십시오. 저는 단상에 올라갔어요. 전 세계 대표단 앞에서 말했습니다. 중동 사막에서 오늘 살아남은 전투기는 오직 한국 KF-21 하나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저는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공군력 시대의 시작입니다. 회의장이 또 술렁거렸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는 그날 역사가 쓰이는 걸 목격했습니다. 중동의 하늘이 바뀌는 순간을 말이죠. KF-21 공개 테스트 이후 아부다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전까지는 서방 대표단이 중심이었죠. 하지만 이제 사람들의 발걸음은 한국 대표단이 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사우디, 이집트, 카타르, 심지어 유럽 몇몇 나라 장교들까지 줄을 섰어요. 한국과 미팅 한번 잡아주실 수 있습니까? UAE 실무자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들 한국부터 찾네요.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죠.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한국은 후보 명단 맨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UAE와 한국은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건은 단순했죠. KF-21 공동 개발 및 현지 생산. 예산 규모는 최대 150억 달러, 그리고 중동 허브 구축이었습니다. UAE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전투기를 사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죠. 현지 생산, 기술 이전, 공동 수출. 검토하겠습니다. 방 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질서의 출발선이었죠. 뉴스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UAE, 한국 KF-21과 150억 달러 규모 협력 추진. 라팔 타이푼 제치고 한국이 중동 하늘의 새 주인 후보로 떠오르다. 유럽 언론들도 놀랐습니다. K-방산 유럽을 넘어 중동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저는 기사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히 전투기 한 대의 승리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이 달라진 순간이라고요. 며칠 뒤 저는 UAE 국방장관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관이 창밖 활주로를 보며 말했죠. 크로웰,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왜 한국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기술이 앞선 나라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사막을 공부하고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려고 온 나라는 많지 않죠. 한국은 우리 입장에서 설계했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존중해주는 나라와 갑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20년 동안 적어온 중동 전투기 시장 분석 보고서였죠.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지배하는 하늘. 저는 그 제목을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썼죠. 새로운 하늘의 주인 한국과 중동. 과장이라고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동의 핵심 거점인 UAE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건 앞으로 사우디, 이집트, 카타르, 그 밖의 나라들도 한국을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KF-21은 여전히 경납고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죠. 몇 주 전만 해도 후보 중 하나였던 기체가 이제는 새 시대의 기준이 됐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한국이 서게 됐을까? 답은 단순했어요. 남들이 우리를 시장으로 볼 때 한국은 우리를 파트너로 봤습니다. 남들이 전투기를 팔 생각만 할 때 한국은 우리가 어떤 하늘을 날아야 하는지 먼저 물어봤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KF-21은 한 나라의 전투기가 아니다. 한국과 UAE 그리고 앞으로 이 하늘을 함께 지킬 국가들의 공동 플랫폼이다. 펜을 내려놓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중동의 하늘을 이야기할 때 누구도 한국을 빼고는 말할 수 없게 됐다는 걸 말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